1939년 8월 런던. 늘 따분한 시골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레이스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런던에 왔다. 엄마의 어릴 적 친구분이 방을 한 칸 내주기로 한 것이다. 멋진 세상이 펼쳐질 거야. 열차에서 내리는 그레이스의 마음이 요동을 쳤다. 사방에는 빌딩들이 솟아 있었고 상점들은 알록달록한 간판을 달고 그레이스를 맞이했다. 웨더포드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웨더포드는 그레이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그레이스에게 웨더포드는 백화점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추천서는 구해왔겠지? 가져올 수 없었어요. 백화점에 취업하기 위해선 추천서가 꼭 필요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에겐 추천서가 없었다. 급하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고용주가 안갚음으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은 것이다. 추천서가 없으면 백화점에 취직하기 힘든데?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추천서를 받을 만한 곳이 하나 있기는 해. 어떤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점이란다. 그레이스는 실망감을 애써 감추었다. 그녀는 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프림로즈 힐 서점. 그레이스는 웨더포드가 소개한 서점에 찾아갔다. 우중충한 서점의 책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엔 책들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서점 주인 에번스는 그레이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웨더포드의 설득으로 그레이스를 받아주기로 했을 뿐이었다. 여기 일에 너무 애정을 쏟지 마시오. 단 6개월 뿐이니까. 그레이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다. 백화점에 취업하고 싶었던 그레이스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문제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였다. 손님들이 책에 관한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실례지만 혹시 검은 안경 있나요? 저희는 안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책이에요. 존 딕슨카가 지은 거요. 그레이스는 책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제목, 저자 이름 등 제대로 놓인 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그레이스의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쪽 벽 서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눈에 띈 잘생긴 남자였다. 덕분에 책을 찾은 그레이스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지저분한 계산대를 치웠다. 고개를 들자 남자가 그레이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서점에 점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조지 앤더슨입니다. 서점을 어떻게 만들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는 책을 계산하고는 서점을 떠났다. 그레이스는 쿵쿵 뛰는 심장을 가라앉혔다. 집으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 날 그레이스는 서점으로 향하던 중 길다란 아이들의 행렬을 보았다. 폭탄 투하의 위험이 적은 시골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날은 서점에 손님도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시골로 보내졌고 남자들은 전쟁터로 떠났으니 손님이 없는 이유는 자명했다. 집에 가게 그레이스. 전쟁이 시작될 텐데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겠나? 집으로 가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가 지기 전에 등화관제를 해야 했다.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독일군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마을의 모든 집이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달았다. 어둠 속에서 그레이스는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레이스는 서점에도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서가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때 조지 앤더슨이 서점을 찾았다. 서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점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니 참 좋군요. 등화관제를 하는 가운데 독서의 즐거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주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다정한 조지의 말에 그레이스의 볼이 확 달아올랐다. 언제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어때요? 좋아요. 조지가 서점을 나서고 나서야 그레이스는 얼굴을 감싸 활활 타오르는 볼을 식혔다. 다음 날 서점을 광고할 아이디어 목록을 들고 신나게 출근한 그레이스에게 에번스가 크림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자네에게 온 것이야. 유감이네. 조지 앤더슨의 편지였다. 영국 공군에 자원한 지 이틀 만에
소집 명령이 내려져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선물한 몬테크리스토 백작 책도 함께 있었다. 그레이스는 실망했지만 조지 앤더슨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서점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가게 한가운데는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진열했다. 대중들이 히틀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레이스의 아이디어로 서점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 무뚝뚝한 에번스 역시 매우 흡족해했다. 그레이스는 손님들에게 책을 골라주는데 푹 빠졌고 조지 앤더슨이 선물한 책을 읽으며 자신도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편 전쟁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공습 경보는 점점 자주 울렸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겼다. 또 한 차례 공습 경보가 울렸다. 그레이스는 지하철역 한쪽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쳤다. 그때 옆에 있던 여인들이 물어왔다. 뭐 읽고 있어요, 아가씨? 미들마치요. 도로샤라는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잘생긴 구혼자가 있지만 그녀의 눈에 차지 않았어요. 왜요? 나이 많은 목사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 잘생긴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레이스의 주변을 둘러쌌다. 저 멀리서 폭탄 터지는 소리와 비행기 엔진 소리가 지하철역 안으로 메아리쳤다.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읽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하철역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스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폭탄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에도 그레이스는 어떻게든 책을 읽어내려갔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공습경보가 울릴 때면 그레이스는 책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사람들은 그레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매일 낭독을 했다. 지하철역에서도 서점에서도 에번스는 그레이스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 전쟁을 바꿀 거야. 책 한 권으로. 어느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다. 책을 읽던 그레이스는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레이스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런던의 마지막 서점이 보내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 런던의 마지막 서점.